지역소멸 위기 극복 울산 TVN 특집 다큐 울산의 미래를 담다 제2부 울산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 울산.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같은 경제 1번지 기틀을 닦아온 이들을 우리는 산업역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머릿속 울산 경제의 주역, 산업역군들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혹시 짙은 색 작업복을 입고 흙 묻은 신발을 신은 건장한 남성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통계 자료로 보면 우리 2023년 기준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남녀 성비를 여성으로 100으로 보면 99.2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은 105.7입니다. 남성이 많은 그런 형태고, 이를 좀 좁혀서 청년층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보면 전국이 108.9입니다. 108.9.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124.7로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남초 현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남초 현상 자체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떠난다. 젊은 여성이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의 인구 성비 분석 듣고 오셨는데요. 산업도시 특성상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남성들로 도시가 붐비는 건 마냥 특별한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뿌리내리기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를 지탱해온 다른 한쪽에는 분명 여성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왔던 거겠죠. 그런데 그 존재를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머지 달라진 시대 속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이 이제는 하나둘 정든 울산을 등지고 있습니다.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의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라고도 하고 제조업에 완전히 기댄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가서 취업을 해서 집에 와이프가 있고 자녀 둘을 잘 이제 키울 수 있는 경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IMF도 없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IMF가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통찰은 사실은 이제 여성도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 경제가 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당시에도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경제고, 달리 말하면 그때 전환을 어느 정도 놓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남성 위주로 채용을 하고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잘 못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제조업 경제 자체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지금 학력 구성, 그 다음에 인구의 구성이라는 걸 사실 받쳐주지 못한다는 측면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를 우리한테 제기하는 거 아닌가.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장의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교육이나 취업에서의 특혜도 남성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사상이 확대되면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특히 울산 같은 공업도시는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여성들이 마땅히 꿈을 펼칠 만한 일자리의 종류도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지역 여성들이 전하는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울산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중소기업 이런 자리를 생각했을 때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는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일자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의 좀 현장직들이나 좀 특수군을 많이 좀 모집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전공하거나 그쪽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자리가 있겠지만 과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몇이나 되는지는 경력 단절된 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예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울산에 살고 있는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보통 보면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많은데 막상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울산은 가뜩이나 성비 차이가 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제로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울산을 떠나고 있으니 출생률 역시 과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생률 하락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말입니다. 합계 출산율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합계 출산율이 해당 연도에 가임 여성이 낳은 총 출생아 수의 가임 여성들을 나눈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면 주변에 보면 적어도 1명 아니면 2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 합계 출산율은 사실은 1이라든가 뭐 2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고 보면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 결혼을 안 하는 부분들이 여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1.2 뭐 혹은 2.0 뭐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주변에서 결국은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달리 말하면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의향이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했느냐 여부로 보는 건데요. 또 하나 지금 말씀 안 나온 지표는 뭐냐면 조출생률입니다. 조출생률은 뭐냐면 1000명 중에 아이를 몇 명을 낳냐는 문제인데요. 조출생률이 울산이 그러면 서울보다 높아야 되는데 서울보다 낮아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여성들이 서울로 많이 가고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 울음소리는 역설적으로 이쪽은 출산 의향은 높지만 비교적 높지만 이쪽에선 더 적게 나는데 그 이유는 청년들이 여성들이 없다. 이 지역엔 남아서 아이를 낳을 의향은 있지만 여성 청년이 또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울산에 정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여기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학업과 일자리 문제로 울산을 떠난 젊은 여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 더 이상 떠난 이들을 야속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부터 울산의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남초 업종인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 동구의 경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몸담을 수 있는 일자리는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욱 울산 동구 의원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남녀 성비가 4대 6인데 여성이 43.4%입니다. 근데 동구 현대중공업의 남녀 비율은 97대 3입니다. 동구의 여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지역의 여성들을 만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구청에서 공무직을 여러 명을 뽑게 됐어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여성이 주로 했던 일자리는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고 남성을 뽑는 또 남성들이 주로 해왔던 일자리에는 오히려 미달이어가지고 재공고를 내는 상황이 울산 동구에서 확인이 된 만큼 사실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공적인 기능이나 조금 괜찮은 서비스 산업이 새로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높은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고질적인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지 막막한데요. 단순히 남성들을 수용하고 남는 일자리를 여성들끼리 경쟁하듯 쟁취해서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성들의 학업적, 사회적 성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한 해 한 해 더 많은 여성이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진취적인 여성들을 얼마나 잘 품어낼 수 있을지가 결국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양승훈 교수는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고학력화된 사회입니다.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높아져서 대학에서도 이제 2004학번 이후에는 여학생이 다수예요. 지금 대학에 여학생이 다수고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면
청년들을 고학력화된 청년들을 과연 품어낼 수 있는가, 동구의 이제 조선업이. 그 다음에 남성들보다 더 대학에 많이 가는 여성들을 과연 동구에 있는 산업이 조선업을 제외하더라도 품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성비가 뭐 95대 5 수준보다 더 나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 남초 산업이기도 하고 또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가 되었다.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참 갑갑하고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겠죠. 전공이나 미래 목표와 관계없이 당장 울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니 말입니다. 심지어 몇 안 되는 여성 일자리마저 남초 직군만큼의 임금도, 복리후생도, 승진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비단 30, 40대 기혼 여성만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 시장에 뛰어든,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지역의 여성 청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요, 여자친구들은 다들 뭐 어떤 일 하냐면 뭐 미용 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그리고 뭐 병원 원무과나 상담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그 외에는 뭐 결혼을 한다던가 아예 일을 안 한다던가 다른 지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도 지금 제 나이 또래 정도면 지금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을 하던가 아직 대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을 시즌이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아직 어디 취업을 했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저희 딸 하나는 서울에서 또 있고 해서 기숙사까지 해서 4집 살림한 적도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 딸은 지금 여기 큰 딸은 울산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있는데, 저희 딸도 시험을 저 관리직 이런 데로 시험을 치어서 갔더니 한 명 뽑더라. 한 명을 뽑아가지고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듯 울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결국 여성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외로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이 되는 첫걸음, 그건 바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만드는 겁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의 제언 들어보시죠. 기존 산업 내에 여성들이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입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 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업종들, 뭐 물류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산업의 경우에도 IT와 그다음에 디지털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또 창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이외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애 주기, 즉 뭐 출산이나 육아라든가 경력 단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출산과 육아 현실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까지 폭넓게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취감과 효능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처우와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문욱 울산 동구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제조업 도시에서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조업에 남성들이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기업들이 버리고 여성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고용을 늘릴 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에는 여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저는 의논해서 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그동안 교육 돌봄의 영역 중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뒀던 부분인 아이 돌봄, 생활지원사 등의 일자리가 일정 소득이 보장될 정도의 시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을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마을교사, 자원순환 활동가로 양성해 소득이 보장되면서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또 자존감을 회복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산업도시의 톱니바퀴 속
어딘가 동떨어진 존재인 것만 같았던 여성들. 이들의 무뎌진 자존감을 바로 세울 때 울산이라는 도시도 한층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회학자 양승훈 교수는 여성들의 커리어 욕구에 주목합니다.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여성이죠. 이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모든 생애 주기를 지배하는 단어는 커리어다. 커리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유보할 수 있고 커리어라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가족 형성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울산 관점에서 돌아보자면 사실은 여성이 1인분을 하는 내가 집에서 한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한 역할 혹은 개인으로서 내가 내 커리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므로 이제 1단계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충족되고 1단계가 충족돼서 내가 경력이라는 게 형성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들이 부담으로 오지 않게 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슈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 단계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경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비전을 같이 줘야 사실은 이제 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아버지와 오빠, 동생들의 때 묻은 작업복을 보면서 자랐고 나 자신 또한 그런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든 고향이 어느 순간 앞길을 열어주기는커녕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무력함이 드는 순간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숱한 고비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며 오늘을 일궈내고 있는 많은 자매들이 울산 여성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날이 반드시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는 도시 전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울산TVN 특집 다큐 울산의 미래를 담다 제2부 울산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혜정, 조원화, 구성의 최영은, 저는 한주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